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일요일입니다. 5월 2일 일요일인데요. 오후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정수홍님 힘, 힘, 힘. 권 교수님도 힘, 힘, 힘. 어, 지금 말이죠. 국힘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종편에서 그 나이 드신 분, 중장노년층은 종편을 많이 봐요. 종편의 평론가들 정치방송을 많이 보는데, 저는 보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국힘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는 주호영이가, 독주체제를 굳힌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경원이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는데, 바른 말하는 평론가들은 이런 말을 하죠. 어? 급속도로 LTE급으로 5G인가요? LTE인가요? 하여튼 저는 LTE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LTE급으로 수구 기득권 친박들의 당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항상 나오는 것이 윤석열이가 국힘을 입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국힘 쪽의 주호영이나 또는 김기현이나 또는 나경원이나 모두가 국민의 힘을 플랫폼으로 해서 그 안에 대선 주자를 윤석열을 포함해서 다 들여서 대선 후보를 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김동현이는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김동현이는. 근데 지면은 채워야 되겠고 또는 인터넷 찌라시 언론 같은 곳에서는 코인을 빨아먹어야 되니 광고 클릭을 나와야 되니 자꾸 김동현이를 내세우는데 말입니다. 김동현이야 마음이 있겠죠. 대통령이라는 게 어떤 자리인데 그죠? 천상천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나 김동현이 같은 경우는 호사가들의 입방쟁이일 것이라고 저는 봐요. 김동현이는 참모형이지 리더형은 되지를 못합니다. 김동현을 보시면은 안철수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철수는 참모형도 못 되고 독불장군식이고 그래서 지금 국힘 쪽에서 대선 주자 플랫폼을 자기들이 깔겠다 그러는데 허무 맹랑한 소리다 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국의 중심에는 지금 누가 뭐래도 윤석열이 있습니다. 근데 설설 윤석열의 검증이 나오죠. 그죠? 첫 번째는 과거 탄핵 과정에서 또는 박근혜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너무 가혹하게 했다. 반성하고 사과하고 일단 국힘에 들어오라. 이런 부류가 나오죠. 그 쉽게 말해서 탄핵을 부정한 서병수나 또는 어, 그건 누구야? 경찰청장 출신 김판 누구야? 우리 선배님은 김판곤이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김판 뭐야 그놈아? 그놈아가 자기를 국정원 댓글로 건연해하고 자기를 몰아치웠으니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어, 지금 그게 첫 번째 검증이 시작됐다 그러는데 그건 검증 수준이 되질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윤석열이가 국힘 외부에서 중원을 차지하고 깃발을 꼽을 때, 그죠? 국힘 쪽의 TK 세력 또는 박근혜 지지 세력은 윤석열을 아주 가혹하게 공격을 할 것입니다. 벌써 홍준표는 시작을 했죠. 그죠? 윤석열은 조폭 두목이다.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공격이 시작됐고. 근데 장제원이는 왜 안 따라하는지 몰라? 홍준표의 꼬봉이 빨아독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의 검찰 또는 검사 생활 그 과정에 있어서 검증을 더 가혹하게 할 것이 바로 민주당 애들이죠. 그죠? 윤석열도 민주당이나 문재인의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면은 민주당 애들도 윤석열에 대한 아킬레스건을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하고. 그래서 윤석열의 검사 생활에 대해서 국힘과
민주당에 대해서 가멸찬 가혹한 검증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두려워해가지고 윤석열이 대권 출마 안 하진 않아요. 윤석열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증은 윤석열이가 지금 처가 문제가 가장 크게 걸려 있는데요. 저는 뭐 조사를 다 끝냈어요. 유튜버로 조사를 끝냈는데 윤석열의 가혹한 검증은 처가 쪽의 장모 문제가 아니라 아내 문제입니다. 김건희 씨 아내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벌써부터 좌파 유튜버나 좌파 문파들은 벼르고 자료를 쌓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막아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치권에서는 그 윤석열의 처가 문제나 아내 문제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벌써 윤석열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몇 번 나왔었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중원으로 진출하는데 그건 틀림없어요. 국힘에 들어가는 순간 윤석열은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지금 그게 어디서 나오죠? 지금 4.7 보선에서 국힘이 이겼다. 그죠? 이긴 겁니다. 그건 이긴 거예요. 여권이 참패했더라도 이긴 건 이긴 건데 지들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죠? 기고만장을 하고 있죠. 김종인 씨가 이긴 거예요. 그거는 김종인 씨의 개혁 체제가 이긴 건데 윤석열을 갖다가 악을 더 큰 악으로 치겠다 해가지고 윤석열로 받아들이고 윤석열의 지지율을 높여줬던 TK 친박 세력이 야 우리가 말이야 4.7 보선에도 이겼는데 대선에서도 우리가 우리 후보를 잘 내면은 우리가 윤석열 없이도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주춤하고 있죠. 그죠? 쉽게 말해서 TK 보수가 윤석열의 지지를 조금씩 철회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TK 국힘 지지율이 확확 빠지고 있다. 그죠? 국민들은 다 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중원으로 나올 적에 윤석열에 대해서 첫 번째 검증은 검사 생활 30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장모 문제가 아니라 아내 문제를 갖다가 국힘 쪽에서 국힘도 아직 멀었습니다. 국힘 쪽에서도 윤석열을 그 문제로 검증이 들어가려고 공격을 할 것이고 민주당도 공격을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윤석열을 무너뜨려서 민주당은 지금 현재 전체 대세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윤석열만 주저앉히면 자기들도 해볼만 하다. 아무리 문재인이가 꼴통짓을 했더라도. 그죠? 거기서 국힘에 쉽게 말해서 TK 친박 세력이 공격을 해서 그죠? 윤석열을 주저앉히고 지들이 1대1 구도로 한다면은 대권은 가져올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냥 필부의 의견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에 대해서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국힘 쪽에서는 지금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홍준표나 모두 들어와서 경쟁을 하자. 그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죠? 안철수가 오세훈을 공격한 내곡당 땅 사건을 보듯이, 홍준표가 그동안 발정하면서 돌아다닌 그 언행을 보듯이, 경선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가 유일 대권 후보로 가기 전에 엄청난 상처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국힘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죠? 정치꾼들과 정치인들은 말이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는 지금 외교를 공부한다, 국방을 공부한다, 내공을 쌓고 있는데 결국은 중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중원으로 나오던 윤석열은 국힘을 들어가던 가혹한 검증에 시달릴 것이다. 그래서 일반인이 모르던 유튜브에서만 돌아다니던 그 검증 과정이 또는 엄밀한 곳에서 일어나던 그 검증 과정에 대해서 국힘의 다른 대선 주자들과 홍발정이나 안철수나 또는 민주당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주저앉히게 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윤석열은 중원으로 나온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러면은 그걸 막아줄 사람이 누구냐? 그건 과거의 일이다. 그거는 증거가 없다. 과거 일이다. 막아줄 사람이 누구냐? 큰 판으로 덮을 전략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김종인 씨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의 검증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 안 하고 지금 움직일 리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홍발쟁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벼르고 있을 거예요. 홍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만히 지금 보고 있으면은 언론 찌라시나 인터넷 찌라시나 그 찌라시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나의 팩트나 주제가 나오면은 언론 찌라시가 수백 개가 되는지 수십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 다 똑같이 받았어. 디지털 부서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토시 바꾸고 순서 바꿔서 다 받았어. 정론지가 없어진 상태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평론가들도 이제 언론에서 떠들면은 그걸 갖다가 또 방송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지금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에요. 그걸 그래서 확 전체 판을 엎어야 돼요. 전체 판을. 일개 개인 검증을 갖고 나오면 안 된다. 오세훈 때 봤죠. 내곡동 사건 개인 검증이라 가지고 생태탕 남고 빼라가마만 남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들이 국힘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벼르고 있을 것이다. 그걸 확 판을 갖다가 엎을 사람이 그 전략을 펼 사람이 김종인 씨뿐이 없을 것이다 하고 저는 봐요. 윤여준 안 돼요. 윤여준 안 돼. 반기문도 지금 붙으려고 그러는데 되지도 않아요. 황교안이가 지금 또 대선을 갖다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 판을 엎을 사람이 김종인 씨고 그러면은 현재 5월 2일 현재 시점으로 봐서 국힘 쪽으로서 시작을 했어요. 제 말씀을 드렸죠. 저번 영상에서 김기현이가 친박들을 동원해서 됐고 2차 투표에서 1차 투표에서 김태우미가 100명 중에서 30표를 받고 김기현이가 34표를 받았죠.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35. 그러면은 강성투쟁파 또는 친박들이 김기현이 아니라 1차 투표에서 김태우미를 밀었다. 또 그 친박들이 2차 투표 그 영향을 받는 TK, PK의 초선들이 김기현을 밀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급속하게 LTE급으로 지금 강성투쟁 친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대표가 당의 얼굴이죠. 그죠? 당대표가 중요한 거예요. 원내대표보다. 우리가 원내대표가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11일 동안. 정권을 뺏어오기 전에는 원내대표가 할 일이 없어요. 민주당 애들이 그걸 내줄 애들이 아니에요. 상임위원장 말이죠. 가져오면 뭐해? 솔직히 말해서. 쟤네가 법사위원장만 안 내주면 끝나는데. 법사에서 다 통과시키면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은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지금 거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한 10명 나온다 그러죠. 이번에도. 주호영이. 나경원이는 나와요. 또 보니까. 자기가 대권이든 당권이든 도전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죠? 주호영이 나경원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홍문표, 정양석, 조경태. 그거 볼 것도 없고 다른 애들은. 주호영이하고 나경원인데 둘 다 누구를 등에 업고 있느냐. 그 언론에서 말을 하기를 TK당으로 가느냐. 쉽게 말해 영남당. 주호영이가 되면은 주호영이는 TK. 김기현은 부울경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영남당으로 간다. 급속도로 친박 과거 도로 한국당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그 틈을 보고 나는 그래도 서울에서 사선을 했고. 그죠? 서울에서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당원 투표니까 TK가 당원이 많지만 서울하고 경기에도 일부 있다. 그리고 PK 쪽에서도 TK 당권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나경원이를 자기를 뽑을 것이다 해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주호영이는 그 줏대가 많이 없어요. 주호영이가 되는 순간 TK당으로 완전히 넘어가요. 영남당으로. 그 나경원이는 그 틈새를 팔고 중원에서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 그러지만 나경원이도 지금 강성이에요. 강성. 국민들한테 인식받고 또는 나경원이가 당시에 원내대표 될 때를 보면 친박들의 지지를 받아서 됐죠. 그죠?
그러면은 급속도로 친박당으로 다시 간다. TK 세력으로 다시 간다. 영남당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LTE급이야. 뭐 5G급은 안 되고 아직까지 5G급은 안 되고 LTE급으로 영남당으로 다시 들어가면 국민들이 선택을 할 것인가? 그죠? 1대1로 가면 돼요.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하면 돼요. 근데 중간에 윤석열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TK 세력은 특히 대구 경북은 박근혜에 대한 애정이 있고 왜 박근혜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느냐?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죠? 그럼 현재 훅 까버려 이 걔네들이. 지금도 훅 까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당권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 제가 볼 적에는 국민이 뭐를 원하고 그죠? 2030과 중도와 또는 우리 같은 5060 사는 민주화 세력이 뭐를 원하는지 모르고 지들이 이길 수 있다는 착각 하에서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죠. 과거로. 새누리당, 한국당 쪽으로 돌아가서 또 영남당이 탄생해서 국민의 요구를 갖다가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예요. 후 까고 있어요. 국힘이 지금. 후. 이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이니까 이런 거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